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 내비게이션 정한입니다. 오늘은 창의성 함양에 관한 이야기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뇌와 창의성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창의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뇌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카이스트에 있는 정재승 교수께서 학생이나 우리 학부모에게 창의성 신장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유의사항을 이야기를 했는데 매우 의미 있는 내용에서 소개하기로 하고, 그 다음으로는 창의성의 사고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가 얘기한 뇌와 창의성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자녀교육의 창의성 신장을 위해서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 5가지로 얘기했습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할 때 허용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었습니다. 어차피 허용적인 분위기, 어떤 얼토당토한 얘기를 할 때 그 얘기 자체가 창의적인 사고를 동반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말을 허용하고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됐을 때 아이들은 창의성이 신장된다. 창의성은 어차피 엉뚱한 생각이란다. 뉴 아이디어란. 보통의 나는 생존을 우선시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측 가능하고 남을 따라가는 것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 의도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이 창의성 신장은 쉽지 않습니다. 뇌는 편하려고 하기 때문에. 창의성은 뇌의 특정 영역에서 발휘되는 게 아니라 멀리 있는 시냅스와 신호를 보내고 교감을 할 때 발휘되는 특성이 있다. 늘 연결된 흔히 가는 길 속에서는 이 창의적인 생각이라고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멀리 있는 지역의 시냅스와 신호를 보내고 교감을 할 때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이라. 전혀 관련이 없는 것들을 연관 지을 때 창의성이 발휘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바다를 생각할 때 해변 갈매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스컹크를 말할 때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이라고, 뭔 바다에 스컹크야 하고 가까이 하려고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생각했고 연결이 무슨 의미인지 물어봐야 된다. 바다하고 스컹크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그 연결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이게 창의적인 발상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사실은 강제 연결법이라는 또 다른 창의성 스킬에 해당됩니다. 이 다음에 기회 있으면 강제 결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생각을 할 때 허용하는 그런 분위기가 됐을 때 창의성 있는 아이들을 기를 수가 있다. 뇌의 특성을 잘 이해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아이들의 생각을 존중해주고 색다른 사고, 연결된 사고를 하도록 유도해 줘야 한다. 수렴적 사고도 필요하지만 확산적 사고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위에서 방금 첫 번째 유의사항에서 보는 것처럼 평상시에 연결이 되지 않았던 것을 서로 연결할 때 창의성이 발휘되는 것을 MRI 사진상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창의성은 수렴적 사고라는 것은 우리가 뇌에서 기억하고 있는 모든 정보 중에서 최선의 정보를 뽑는 사고라고 볼 수 있고,
확산적 사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 지식과 정보, 우리가 암기하고 있고 저장하고 있던 것들이 아니라 그것을 결합하거나 혹은 제3의 아이디어를 내는 것, 그걸 확산적 사고로 하죠. 따라서 수렴적 사고도 필요하고 실제로는 창의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확산적 사고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의 엉뚱한 생각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뭔가 색다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해줘야 된다. 세 번째 유의사항은 평소 연결되지 않는 영역들이 연결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식들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다양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 즉 협업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때 자신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과 새로운 지식과 연결을 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렇게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이렇게 연결을 하려고 했을 때 다른 것과 연결하면서 새로운 방식이 도입되고 아이디어가 생각나는 겁니다. 그리고 가급적 다른 취미와 직종의 사람과 교류할 때 많은 생각과 아이디어를 줄 수 있기에 인적인 네트워크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책도 어떻게 보면 자기 전공이나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이 책을 10권, 20권 이렇게 집중적으로 읽고 그 내용에서 답을 찾아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일반적인 교양서 이런 것을 바탕으로 읽었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직접 관련성이 없는 것 같은 것을 연결하면서 다른 종류의 책을 연결하면서 생각이 나오고 아이디어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자기 직종의 같은 교육계가 아니라 금융계 또 판검사 등 다양한 직종과 교류하면서 나올 수 있는 또 다른 생각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지식과 그리고 사람들과 교류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가급적 많은 생각을 말하게 해야 된다. 생각을 많이 표출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뜻이 되고, 많을수록 쓸만한 아이디어가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디어는 생각하는 아이디어 개수에 비례하여 좋은 아이디어 수가 나오므로 자유스럽게 아이디어를 양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나는 대로 앞 시간에 배운 브레인스토밍을 하면 도움이 되는 겁니다. 또 아이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생각하는 시간을 줘야 합니다. 앞서 얘기했던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과 이게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과 함께 창의적이 되기 위해서는 교과서를 암기하고 교과서만 공부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경험 그리고 생각하는 시간을 줬을 때 아이들은 새로운 생각을 하고 그 새로운 생각 자체가 창의성 진작이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기 아이들로 하여금 다른 아이들과 다른 것을 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주고 그 경험들을 연결할 수 있을 때까지 참고 기다려줘야 한다. 바로 즉흥적인 결과를 원할 때 그 학생들은 지식을 암기해서 바로 써먹기만 하는 거지, 그 내용을 응용하고 숙성시켜서 다양한 경험들이나 지식들을 연결할 수 있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 창의적인 훈련 속에서 문제 해결력이 생기고 창의력이 생기는데 그걸 안 되는 겁니다. 참고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는 것을 너무 더 빨리 정확하게 연습하여 결과를 빠르게 보여달라고 성급하게 합니다. 따라서 아이들은 그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깊이 있는 학습, 넓이 있는 학습보다는 빠른 결과가 나오는 암기 위주의 얕은 지식을 쌓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아이들이 남들과 다를 거였고 대체 가능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부모가 원하는 궁극적 모습이 결코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재승 교수가 뇌 특성과 연결해서 창의성 함양시 유혈상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내용도 지난 시간 학습엔 브레인스토밍의 4가지 4대 원리의 연장선이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엉뚱한 생각을 늘 할 수 있는 허용적인 분위기가 되고, 아이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해서 다양한 생각을 표출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의적 사고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창의적 사고 과정의 최초 모델은 그람 월레스라는 사람이 심리학자인데, 그의 책에서 창의적 과정을 4개의 단계로 했습니다. 준비기, 부하기, 조명기, 검증기, 이 4단계로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어떤 창의적인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뭔가 그 문제 상황이 뭔지에 대해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 뭔지 탐구하고 위해서 관찰하는 식입니다. 두 번째는 겉으로는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쉬는 것처럼 놀고 있지만 실제로는 마음속에 그 문제, 무의식적으로 그 문제를 파악하고 검토하는 식입니다.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보려고 하고 그 문제에 접근해 가는 겁니다. 문제 쪽으로 창의적 기술을 활용해서 접근하는 것. 부화, 마치 21일간 달걀을 품어서 병아리로 키우는 것처럼 부화하는 것. 아주 중요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뭔가 결과가 나오지 않지만은 그 결과를 내기 위해서 내적으로 엄청나게 집중하고 몰입하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조명기는 무의식적 상태에서 의식적으로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터져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제 아이디어가 막 나오는 통찰의 단계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입니다. 부하기를 지나. 다섯 번째는 그 부분을 문제를 해결하는데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정교하면서 타당성을, 이게 어떻게 해결됐지, 이 부분을 다듬는 과정이 검증기다. 이렇게 월레스는 창의적 사고 과정을 뭔가 문제 상황을 인지하고, 그 다음에 부하는 계속 파악하고 검토해본 단계를 거쳐서 드디어 해결 단계로 가고, 마지막 검증기는 그 해결된 내용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정교하고 타당성을 확인하는 단계다. 월레스 연구에 따르면 아인슈타인 등 많은 학자들이나 천재성을 가진 사람들의 통찰 순간에도, 통찰 순간은 이 조명기입니다. 통찰 순간에도 앞에 나온 준비기나 부하기를 통해 생각을 품어야, 생각을 해야지, 골똘히 생각을 해야지, 몰입을 해야지 이루어진 것임을 볼 수 있으며, 문제를 해결을 위한 노력도 없이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통찰기로, 조명기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결코 앞부분을 거쳤을 때만이 가능하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결국엔 문제 해결에 이르지도 못하는, 창의력 있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각자 다양한 형태로 누구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창의력의 특성은 역동적이고 교육을 통해 변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창의적 사고는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고 충분하게 자기 기본 학력을 갖추면서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성찰하고 이해하면서, 그리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이 부하기라는 필연적인 과정을 통해서 고민하면서 어느 순간이 됐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이 단계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뇌와 창의성과의 관련성을 보면서 학부모와 우리 학생이 유의할 사항들에 대해서 카이스트 정재승 교수의 처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두 번째는 창의적 사고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형성되고 해결되고 어떤 과정이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시간 수고하셨습니다.